이게 참 어렵죠. 염증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는 너무 강하게 면역을 억제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해할 수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아마 현존하는 약 중에서 만병통치약에 가장 가까운 약이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근데 저번에 병원에 연예인들 와가지고 염증 주사 맞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염증 주사가 그렇게 효과 좋아요? 일단은 이 약이 하는 역할은 확 누르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반응은 선천 면역의 일환이에요.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니까 침범을 받았거나 손상을 받았거나 이럴 때 백혈구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라는 상황을 만드는 반응인데 이거를 억제하려면 백혈구를 다 쫓아버리면 돼요. 그게 염증 주사의 원리예요.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항체들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기라는 거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나 방어하는 세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랑 전반적으로 싸우는 상황이 감기예요. 그러면 감기라는 상황이 됐을 때 바이러스한테 침범을 받고 전투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온도를 올려요. 내과 선생님들 설명도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더 길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열이 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일 안 가고 집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잘 처리를 하고 끝날 텐데 자꾸 이제 힘드니까 해열제를 먹으면 온도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세팅값이 다시 낮아지니까 백혈구 싸우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천 면역이라는 건 그 타겟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선천 면역은 그냥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피부에 생기는 염증도 똑같은 거죠. 세균이 침범을 해서 염증이라는 상황이 돼요. 대규모 전투가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백혈구들이 각 세균이랑 싸우고 있죠. 백혈구도 죽고 세균도 죽으니까 그게 농이 돼서 쌓여요. 자꾸 짜내려고 하는데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짜는 거는 흉터를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라앉히려면 백혈구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주사를 왜 하느냐? 환자분들이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분들처럼 촬영해야 되는데 빨리 가라앉히려고 하는 건데 엄밀한 의미의 치료법은 아니에요. 감기에서 해열제 느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염증 주사를 해도 남은 백혈구들이 세균 적당히 잘 싸우고 다 죽이고 끝내는 거예요. 염증이 빨리 가라앉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증 주사를 막 일주일에 3번씩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생겨요. 염증이 다 주사를 맞으러 와요. 한 2번, 3번. 이거는 잘못된 방법. 주사를 맞고 한 2, 3일 있다가 좀 수그러들다가 5, 6일째 됐더니 더 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주사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울 볼 때 지금 백혈구가 어느 정도 있네? 라고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염증 주사를 맞으러 오시면 얼마나 자주 맞는지 물어봅니다. 1년에 한두 번 맞아요. 이런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주사 맞고 가라앉고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문제가 좀 커지면 그땐 다른 방법 써야죠. 뾰루지 하나 난 거 가지고 항생제를 2주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 그땐 약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제가 여드름 사진을 몇 개 가져갈게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죠. 이때 염증 주사 맞을 수 있어요? 아직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 아주 전형적인 좁쌀 여드름. 이 단계에서는 뭐 당연히 염증이 없으면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때는 어떤 치료 가능한가요? 이때는 화이트헤드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겠죠. 방법적으로는 뭐 압출을 해볼 수 있는데 압출을 하는 게 뭐 완벽한 여드름 치료법은 아니에요. 손상을 줘야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는 치료 방법이죠. 이 정도로 쫙 깔려서 왔다. 그러면 먹는 약으로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짜는 방법이죠. 레이저로 의사가 직접 짜야죠. 세 번째는 단일 팁 고주파 치료.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손상을 주지 않고 상당 부분의 그런 면포들을 없앨 수 있고 그때도 물론 압출도 할 수 있어요. 바늘로 해서 파괴하고 또 압출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블랙헤드인가요? 우리 여드름의 단계를 볼 때 피지가 됐든 오일 찌꺼기가 됐든 화장품 잔여물이 됐든 우리 피부에 생성되는 각질하고 섞여서 면포라는 걸 형성을 해요. 완전 딱딱하지는 않고 말캉말캉하기도 하고 이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원래 코는 피지샘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모공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곳이죠. 완전히 이렇게 폐쇄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폐쇄 면포보다는 지금처럼 개방 면포라고 해요.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뭐 염증 주사는 당연히 필요 없고
있고 압출만 하죠. 이때부터는 정말 조금 헷갈리는 그렇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노란 농 생겼을 때 있잖아요. 물론 이 전 단계에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죠. 빨갛게 부어있는 정도. 땡땡할 때? 맞아요. 그때도 와요. 근데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단계에서는 너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안 맞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근데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또 별로 안 돼요.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주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때도 주사를 할 수 있고 짜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애매하죠. 안에 있는 걸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는 당연히 짜면 안 돼요. 그땐 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처만 내는 거죠. 근데 이때는 농이 이제 보이죠. 저 농을 빼내는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차라리 염증 주사를 해서 염증의 마무리를 좀 빨리 짓도록 하고 그러면 농도 좀 차겠죠. 그때는 정말 위에가 많이 얇아져 있으니까 반으로 톡 하기만 해도 너무 잘 나와요. 그렇게 빼내면 크게 상처 안 내고 빼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럼 굳이 염증 주사를 넣을 필요 없이 이 사진에서는 염증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너무 아파서 불편하면 뭐 맞아도 되고 그냥 녹만 빼내고 끝내도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턱 그래서 쪽에 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염증 주사를 하기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많이 좀 아프고 불편할 거예요. 약을 같이 써야죠. 항생제를 그래도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면 전체적인 염증이 좀 가라앉을 거고 이 중에서 좀 이렇게 큰 것들 실제 통증 같은 증상이 있는 것들은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사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게 참 어렵죠. 염증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는 너무 강하게 면역을 억제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안에 농이 생겨 있는데도 이 모양인 경우가 많아요. 만져보면 약간 출렁출렁하기도 해요. 그게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면 덜 아프고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 상황에서는 염증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해할 수 있다. 종기 났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크게 생겼을 때는 기본적인 항생제를 며칠 복용을 해서 세균 문제를 줄여주는 치료도 같이 합니다. 주사를 만약에 한다면 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농이 찼는지를 판단을 해서 살짝 절개를 해가지고 농을 빼내는 그런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염증 주사가 스테로이드던데 맞아요. 스테로이드 좀 안 좋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테로이드가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물질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아마 현존하는 약 중에서 만병통치약에 가장 가까운 약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에요. 근데 그만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얘가 너무 많거나 자주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겠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나오는 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피부에 너무 오랫동안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도 얇아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출혈도 잘 생기고 당연히 과하게 쓰면 부작용이 있지만 적절하게 썼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염증 주사 부작용 중에 피부 폐렴이 있던데 그거는 사실 근데 피부가 패이는 경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게 주사하면 그런 거고 보통은 염증 주사는 그렇게 농도를 높게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패임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피부 아래로 약이 좀 흘러 들어가면 지방층이 위축되는 거죠. 물론 주사를 잘 하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축된 건 몇 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실제로 주사를 너무 많이 해서 면역이 억제가 돼서 전반적인 세균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어요.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입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주사를 했을 때 문제지만 멍도 잘 들 수 있고 피부가 얇아져서 혈관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염증 주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폐임 현상하고 면역이 좀 억제돼서 다른 세균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오늘 설명 듣기 전까지는 약간 염증 주사가 여드름에 맞는 만병통치약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가끔 하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안 돼요. 의사들도 뭐 자기 얼굴 주사하니까 불편하니까 하는 거고 생각보다 뒤탈이 없으니까 하는데 어느 정도 패일 수 있는 부분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부분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좀 적절하게. 하게 쓰는 거는 도움이 되겠네요. 앞으로 땡땡한 여드름 생기면 한 번쯤은 고민해볼 그래. 만할 것 같습니다.